정부가 1기 신도시 종합계획을 2년 뒤에나 마련한다고 하자 평촌 신도시 주민들이 단단히 뿔이 났습니다. 정부 대책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마냥 기다릴 순 없다는 입장인데요. 지칠 대로 지친 주민들은 현재 추진 중인 리모델링 사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기 신도시 종합계획을 2024년 이후에 마련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은 뒤 평촌 신도시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특별법 제정에 재건축 허용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란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평촌 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정부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혼란을 겪고 있다며 불만을 토해냈습니다. 최근에 어떤 발표된 내용을 보더라도 앞으로 2년 뒤에 어떤 결정을 하겠다 하니 더 혼란이 빠진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 그 준비하는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조금 어떤 확정적인 결정이 나온다면 편하게 일을 할 텐데 그러지 못함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답답한 실정입니다. 원래는 저희들은 리모델링을 갖다가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 주민들 다 선호해서 리모델링 조합까지 구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의 혼선을 빚음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 간의 어떤 재건축파, 리모델링파로 이렇게 나누어져가지고 주민들 간의 이슈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그렇다고 정부 정책만 마냥 바라보고 있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2024년 1기 신도시 종합계획에 재건축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시행되는 건 사실상 어렵다며 계획을 앞당겨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을 지정을 또다시 해야 되고 또는 그 지구 단위 계획을 전면 또 변경을 해야 되고 현재 되어 있는 기반 시설들에 대한 모든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단기적으로 이러한 그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것은 향후 한 10년 내지는 20년 후에나 이렇게 가능하지 않느냐. 평촌 신도시 주민들은 이런 상황이라면 리모델링 사업만이 대안이라고 강조합니다. 아파트 노후화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리모델링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은 이 단기간에 건축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부실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은 녹이 많이 쓸어 있고 그 다음에 난방도 잘 되지도 않고 누수는 많고 누수 세대는 많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라는 대안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평촌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행정기관이 힘을 모아 수직 증축 규제 완화 등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뒤로밖에 못 늘어나니까 동굴형 아파트,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동굴형 아파트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업을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현재 부족한 주택법에서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법을 좀 보완을 해서 각 단지들이 좀 빨리 진행을 해서 좀 안락한 주거 환경에서 우리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현재 1기 신도시인 안양 평촌에서는 26개 아파트 단지가 연합회를 구성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단지 한 곳이 승인 절차를 밟고 있으며 올해 안에 첫 번째 사업 승인이 날 경우 리모델링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자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이 참여하는 전담 조직을 만들고 재개발과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인데요. 입주민들이 재건축과 리모델링 중에서 어떤 방식이 좋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박일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가 평촌과 삼본, 분당 등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연말까지 실태 파악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민관 전담 조직을 구성해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가 할 일은 하겠다며 사업 의지를 보이면서 경기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관련 특별법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진행하는 신도시 주민들은 우선 신속한 사업 진행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용모를 배관이라든지 시청에 건의를 해서 의뢰를 해서 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동률이 거의 뭐 다 됐고, 그래서 지금은 시에서나 뭐 도에서나 어디서 이제 될 수 있으면 빨리. 경기도는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예상 사업비와 분담금 등 기초 자료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이 재건축과 리모델링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일기 신도시는 아니지만 비슷한 시기에 건축된 노후 아파트 단지에 대한 지원도 함께 검토할 방침입니다. 일기 신도시만이 용적률의 혜택을 받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거는 바라지도 않는 부분이고 지역 특성을 알기 때문에 용적률에 대해서도 서로 의논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합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인허가 권한이 있는 해당 지역 시장이 얼마나 따라줄 것인지 의문이고 사업성 평가가 오히려 주민 갈등을 가져올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사업 핵심인 용적률 상향을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필수인 상황에서 경기도가 얼마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일기 신도시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